5.18 탱크노웨이 논란 이후에 지금 어제 이게 계속 조금 뭐 대통령은 뭐 응징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행안부에서는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는 것이고요. 윤호중 장관은 많은 기관과 국민도 공감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 불매를 공개적으로 독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네. 본인들의 의지로 인해서 이제 네.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품을 사는 것도 개인의 자유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지침을 내려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사태가 시작된 것은 5.18 탱크데이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5.18 탱크데이라는 이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좀 쉽게 소비를 한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한번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 탱크데이를 이 기업 자체에서 기획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사장이 지시를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보면은. 그럼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건 그 주로 이제 그 기업에 있는 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팀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제 뭐 저 정도의 나이대가 이제 팀장으로 있고, 이제 막내급까지도 20대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런 포스터를 기획을 하고 만드는 거는 거의 막내급이 해요. 그러면은 거의 20대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왜 요즘 20대, 30대, 그리고 대통령이 꺼낸 그 무신사가 잘못한 그 7년 전 사건까지 보면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가볍게 소비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20대, 30대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말 5.18 민주화 항쟁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K-팝이라는 정말 대단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뭐 이러한 설명 없이 무조건 5.18 유공자들 내가 직권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정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20대들이 봤을 때는 되게 페어하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이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자꾸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18 민주화 항쟁이 바로 서려면 정치권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헌법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넣고자 하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5.18 민주화 항쟁이 과연 개헌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이만큼 자꾸 국민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까지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5.18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나서시 응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중에 제이스님은 대통령이 무슨 레카 유튜버냐 뭐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번에 어떤 잘못한 것 자체는 뭐 누구도 거기에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이 좀 가라앉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 어저께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뭐 지침이라고까지 무하지만은 이게 뭐 지침이죠. 지침이 장관이 돼버렸죠. 장관이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실제로 뭐 잘못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스타벅스 측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3시간 만에 사과문이 나왔고 거기에 관련된 결제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또 본사까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밝혀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회사 내에 어떤 징계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럼 이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응징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국가 폭력이에요. 네. 만약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네.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거나 사과랍시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이거에 대해 역풍이 불지 않았을 거예요. 네.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역풍이 부는 이유는 뭐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잘못을 안 했다가 아니라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사과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5.18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의 과거 폭력 사태가 5.18에 대한 어떤 이견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오늘 또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판결문에 보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계세요. 술로 인해서. 그럼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다가 이제 와서는 5.18을 얘기하는 네. 건 결국 본인의 폭행 사건을 묻기 위해서 5.18이라는 사건을 자기가 팔아먹은 거거든요. 아. 다른 게 모욕이 아니라 이런 게 5.18에 대한 모욕인데 네. 본인이 있는 본인의 당 여당이니까 네.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는 이런 식으로 5.18을 모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을 못하면서 네. 사과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 확실하고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신 대변인한테 이것까지 얘기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5.18 공연 논란이 있었었죠. 전야제에서의 개사 그 노래 말이 좀 뭐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개혁신당에서 그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근데 거기서 회신이 왔는데 공연자가 노랫말을 개사하여 부르는 과정에서 풍자와 해악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5.18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장과 공법단체의 공식적인 평가를 받아온 사람의 명예보다는 공연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팀에게 수그리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라면 위원회의 권위를 나락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받을 때는 공식 행사이고 책임을 물을 때는 공연팀의 자율이고 이러한 이중장부는 어느 학교에서 배운 회계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작년인가요? 그 개혁신당 세 명의 의원이 천하람, 이주영 의원까지 해서 997송이의 국화를 일일이 헌화를 하지 않았었나요? 하고 그 비석을 전부 닦고 네. 그 앞에 다시 참배를 드리고 네. 절을 하고 저희가 7시간 8시간 동안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국민의힘 대표일 때부터 네. 이 5.18 운동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자세로 견제하고 있었고 네. 이게 안타깝게도 보수 진영에서 5.18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헌화를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각오하고서도 이렇게 해왔던 사람에게 네. 5.18 전야제에서 이준석으로 오는 액은 뭐 매불쇼로 맞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조롱을 하는 게 과연 호국영령들께서 그 5.18 전야제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게 오히려 저는 5.18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18이라고 하는 네.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것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민주사회를 이룩한 데 네. 정말 네.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특정 정치 계파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네. 그게 오히려 영령들을 모욕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는 이런 방구 입하나되지 못하면서 네. 지도부 아니 그 경영진까지 나서 가지고 사과를 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매를 넘어서 무슨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응징을 하겠다는 게 본인들이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18에 대한 모욕이라는 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이건 풍자야. 이건 해악이야. 네. 하고 너가 이런 거는 이건 잘못됐어. 넌 이거 응징받아야 돼. 이거는 아무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하는 거는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좀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네. 그 표창원 의원이 열었던 네. 국회에 아마 그림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탄핵 시국에 이뤄졌던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그림에 이제 나체의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림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붙인 것인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여성 모욕적이었어요.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라는 건 사실 당하는 사람이 좀 웃겨야 되거든요. 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SNL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치인들이
웃기게 나오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은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기준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반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서 하는 것들은 풍자와 해악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미국 의회에 가서, 그러니까 그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 가가지고 풍자와 해악을 아주 잘 소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웃기게 소화를 했어요. 근데 그 성질 더러운 트럼프도 그 앞에서는 웃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건 풍자와 해악, 너희가 하는 건 나쁜 거, 이렇게 자꾸 이중잣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갈등 상황만 만들지 어떤 매듭을 짓는 것 같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뭐 법안도 지금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고 1호 처벌 집단은 바로 이 5.18 전야제 행사를 주관했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와 저는 이걸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도 다 수립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과 범여권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이때다 싶어서 이것을 맹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거용 정략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불안감이 발동이 돼서 네. 5.18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본인들의 선거용으로 쓴 것이죠.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것이다 라는 그 노림수가 저는 여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일속을 챙기기 위해 주폭 전과를 미화하려고 한 그 정원호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적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 먼저 지적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이 5.18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처음에 AI인 줄 알았어요. 그 네.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 그 아픈 역사에 정파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그것을 기리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사실상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행사를 벌이고 저렇게 가사를 개사한 것들도 특정 정당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식의 저렇게 해버리면 5.18 정신이 희화화될 겁니다. 네.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혹은 극단적 좌파들만의 전유물이냐, 극단적 좌파들이 본인들의 선거용을 위해서 5.18 정신을 써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거세지다 보면 5.18 정신 자체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 안 좋게 남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사실 개혁신당 측에 보낸 그 공문 자체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죠. 무조건 사과를 하고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이 일로 상처받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원들께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마지막 단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쾌하셨다면 유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또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노래 부르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저분부터 좀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분이 보니까 전문 대목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좋아서 저는 정부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진짜 이 스타벅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야제 행사에서의 그런 그렇죠. 부적절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단체에 그걸 그냥 뭐 공연팀의 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참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5.18 지금 솔직히 여기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5.18 잘 모르시잖아요. 책으로 안 태어났. 영화로 그러니까 다 보거나, 근데 예. 태어나지도 네. 않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이준석 대표도 85년생인가요? 6년생인가요? 85년생. 85년생인가요? 85년생에서 5.18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어서
우리 세대에게 5.18 사태는 없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만 운동이라고 해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18 사태라 그랬었어요. 그걸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5.18 사태로 그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광주 사태라고 네, 했어요. 광주 사태라 했죠. 이제 폭도들이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다 밝혀졌습니다만 저는 근데 정말 양 진영에 보수나 진보 양 진영에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광주 5.18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보수 진영의 김영삼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5.18을 국가 행사로서 이렇게 치러왔단 말이에요. 저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5.18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 지금 국민의힘 당사 가보면 걸려있는 대통령 몇 분 안 계세요. 그중에 YS 밖에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5.18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진정성을 그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걸 무기 삼아서 너희들 봐라 맨날 이거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발 이걸로 더 이상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받은 시민의 자유에 항거한 운동이에요. 거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저는 광주에 살아서 이런 걸 직관적으로 체험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5.18을 마치 진영의 전유물인 양 이걸 어떤 상대방 진영의 공격, 정치적인 공격의 어떤 방패로 어떤 창으로 쓰려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는 5.18을 마치 이걸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비판받아야 되고 조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양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5.18과 관련 솔직히 광주 사람들은 5.18 이런 논란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조용하게 치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때마다 나와가지고 뭐 서로 이거 가지고 더 날리고 그런 거 보면 차라리 굳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니 그냥 YS가 만든 건데 인정하고 또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우리가 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고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 그 잘 해주셨는데 무슨 5.18 조롱 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그 여당 대표의 그 생각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5.18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정말 저 단체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도 해악과 풍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응징까지 하시려고 하는 건지 진짜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때 열차? 윤석열차였나요? 그거 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솔직히 그거 한다고 그걸 막 이렇게 뭐 지탄하고 했던 것도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도 못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실 때 너무 공감 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풍자와 해악이나 이런 유머로 소비됐었던 많은 것들을 검열하는 게 굉장히 제가 태어난 세대가 느낀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뭔가 성역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안 돼. 또 이건 뭐 성적인 건 이래서 안 돼. 이건 또 뭐 어느 성별에 대한 혐오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나 풍자를 굉장히 억압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억압해 오는데 가장 먼저 깃발수고 앞장서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방패막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풍이 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